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픽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 누굴까요?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이 왜 등장했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사 같이 볼까요? 조국 국내선 비즈니스석 금지 논의, 김웅 2주 전에 탔으면서 내로남불.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조국 혁신당에서 국내선 비즈니스석 금지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최근에 이 조국 혁신당이 10개명을 밝혔어요. 10개명이 뭐냐? 회계 중에 골프 치면 안 된다. 국내선 항공은 비즈니스 타지 마라. 주식 신규 투자, 코인 보유하는 거 안 된다. 부동산 살 때 당이랑 협의해라. 그리고 보좌진의 의정활동 이외에 다른 부당 요구 금지 등등등등 해서 10가지가 우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10개명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 10개명을 본 김웅 의원이 자신의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편명, 출발지, 도착지 제주 쭉 이렇게 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 라면서 샵 내로남불의 꼬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지금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 조국 대표 탔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제주도 갈 때 이거 탔잖아요 비즈니스석. 근데 그래놓고 10개명에서 안 타는 거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답글을 또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느냐. 답글을 조국 대표가 단 건 아니고요. 조국 대표 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그날 타고 난 다음에 불편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 타지 말자고 한 겁니다. 참 깨알같이 챙기셨네요. 라고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칼들이 막 챙챙챙챙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저희가 아침엔 피플 주목하는 사람이 김웅 의원이었죠. 최수영 의원님. 지금 뭐 김웅 의원이 공격하고 조국 대표 측에서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잘 막긴 막았는데 김웅 의원 조국 대표 저격 요걸로 끝날 것이냐. 요즘에 좀 여기저기 좀 저격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김웅 의원이야말로 제가 보기에 그 인문학적 소양까지 갖춘 분이라 저분이 저격하는 글들은 매우 매력적이에요. 근데 저 사실관계도 맞고요. 근데 저는 지금 해명을 보면서 느낀 게 차라리 그냥 그때 바빠서 못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타보니까 불편했다. 이코노미석 타면 불편하지 비즈니스석 타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해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조 대표가 이제 뭐 10개명령을 냈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갖고 또 좀 비난도 좀 섞여 있는 걸 아니까 저렇게 10개명 같은 걸 냈는데 저는 저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게 대중정당의 모습입니까? 저건 도덕윤리정당이잖아요. 아니 부동산 구입하고 주식 사는 것까지 당하고 다 미리 상의하면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거를 우리가 원리주의적인 도덕정당으로 가보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그것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정당으로 가겠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도덕주의가 발목을 나중에 잡을 수도 있다. 그거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쇄신하고 혁신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나중에 저들이 약속이 되어서 다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차재원 교수님. 예, 지금 김웅 의원과 이 조국혁신당의 관계가 앞으로 좀 주목되는 부분이요. 아마 조국혁신당이 지금 1호 법안으로 한다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잖아요. 그쵸. 그 한동훈 특검법의 주요 내용이 고발 사주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서 기소를 안 했지만 아마 특검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이 기소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양측 간의 관계가 문제가 이제 벌써 지금 이렇게 발화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내선의 지금 비즈니스 타고 말고 그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전실 이를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뭐 그거 안 한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런 식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인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지금 의원들은 지금 공식적으로 외유를 갈 때 다 비즈니스석을 타요. 그건 진짜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일반인들이 사실 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국 혁신당 우리는 그럼 공식 외유 갈 때 우리는 이코노미 타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 하면서 서민들에게 훨씬 더 쉽게 다가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선 비즈니스 안 타는 게 아니라 탈 거면 국외선 탈 때 비즈니스를 안 타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뭐 김웅 의원과 또 조국 혁신당의 관계가 또 묘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짚어주셨네요. 두 번째 인물로 좀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왜 등장한 것이냐?
네, 정청래 의원 어제 잠깐 예상 밖의 이 공간에서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등장한 건지 직접 보고 오시죠. 워크숍 하는데 네. 저기 사진 보면 네. 조국 대표도 열심히 받아적고 있죠. 국회의원은 지지자들과 싸우지 마라, 국민들과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 활동해라.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좀 조국 혁신당까지 이렇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냐 이런 좀 비판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니 국민의힘도 조선들 제 강의를 원하시면 해줄 용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여야 정당을 떠나서 헌법기관 국민의 대표로서 실수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의정생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은 거니까요. 네, 정청래 의원 보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 슬기로운 의정생활 특강을 하러 정청래 의원, 민주당이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물었어요. 조국혁신당까지 챙기세요? 라고 물었더니 국민의힘도 부르면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김윤영 대변인님, 네. 부르실 예정입니까? 부를 필요 없이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의정활동과 정반대로 하면 올바른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부르지 않고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부를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안 불러도 된다라고 지금 손을 내저으셨는데, 네. 근데 지금 사실 정청래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이 초선 의원들 교육을 한 부분, 뭐 이례적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교섭단체 요건 유지, 총선 압승하자 조국 견제하는 민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죠. 교섭단체 요건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총선이 끝난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앞선 정청래 의원의 조국혁신당 초선 의원들 특강과 연관이 되는 건지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실까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이 커질 것이다.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현행은 계속 유지는 돼야 되겠죠. 그래요. 20석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아, 그래요. 네. 총선 전에 지금 김민석 당시 상황실장은 조국 요건을 좀 완화하겠다,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은 20석으로 교섭단체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이죠. 20석이 되려면 8석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하를 하면 교섭단체가 되기 더 쉬워지는 상황인 거고 조국 대표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나타냈었던 바가 있는데 지금 고민정 의원이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장효미 변호사님, 네. 고민정 의원도 친문이죠. 네. 조국 대표도 당선되고 처음 간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었었어요. 그런데 같은 친문이지만 아닌 건 아니다.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제 정개특위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병립형으로는 회귀하지 않았지만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사실상 다당제로 넘어가는 벽을 세운 겁니다. 그걸 사실상 법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게 원내 교섭단체의 조건을 완화해 준다. 그래서 제3지대에 어떤 그 물길을 열어준다라는 취지가 여야 간에 논의됐던 바가 있거든요. 물론 상임위가 한 15개가 넘기 때문에 그 배분과 관련해서는 20석이 산정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국가 보조금을 할 때도요. 원내 교섭단체가 50%를 배분받고 그 뒤에 의석수대로 배분받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이 제3지대한테 숨통이 트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석으로 낮추겠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공약이었던 게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거죠.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랬던 부분에 대한. 네.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은 변론으로 하고 이런 원칙은 견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국혁신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뭐 10석으로 되지 않더라도 네. 거의 한 뭐 2~3석만 더 확보하면은 원내교섭단체를 또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 드린 약속은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내교섭단체 수는 20명 낮추는 게 맞다고 본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의 스탠스는 뭡니까? 언론의 기류를 보면 아직 공식 입장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바니까 바뀌었다. 이렇게까지는 하긴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강상 지지층들 사이로 이게 원내교섭단체의 조건을 완화시켜주면 사실 조국혁신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냐. 잠재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냐라는 목소리는 일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총선이 끝나고 약간 기류가 살짝 이런저런 얘기가 좀 다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김민석 이 당시 상황실장은 이거 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총선이 끝나고는 너무 저쪽 당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있는 건 맞긴 맞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을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